건강 프로젝트 1기를 다 전회차 참석해 주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신데 저희 이 프로젝트 1기 테마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기의 테마,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가? 네, 맞습니다.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하는 말인데 오늘 사실 이 지방간이 대사증후군에 들어가는지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대사증후군 하면 일반적으로 고혈압,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했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정도까지는 대사랑 뭔가 관련돼 있어 보여. 근데 지방간? 이게 진짜 대사증후군이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서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이 강의를 끝나고 지방간이 대사증후군이 맞구나를 느끼고 가시면 오늘 강의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늘 지방간 강의할 때 별로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방간 인기가 별로 없어요. 지방간이란 질환이 뭔가 생각보다 너무 흔하고요. 주변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방간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지방간이야? 나도 지방간. 이러고 너무 주변에 흔하다 보니까 다들 지방간은 갖고 있는데 지방간이라는 게 특별한 치료약도 없다고 하고 또 치료를 하는 사람도 딱히 없어. 지방간 때문에 나 지방간 때문에 병원 다녀 라는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 질환이 워낙 실제로는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각하지 않다고 많이들 느끼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없는 질환이라 오늘 많이 안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걸 보면서 역시 저희 EBM 회원분들은 똑똑하시구나.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시는구나 해서 저는 조금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항상 강의 부제를 고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오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방간의 부제를 뭐로 달아야 딱 와닿을까? 근데 오늘 부제는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름의 중요성. 이 이름의 중요성이 뭔지도 강의가 끝나고 납득이 되시면은 오늘 강의가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오늘 시작은 조금 감성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김춘수의 꽃, 많이들 저희가 좋아하는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지방간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을 텐데 사실 이 시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결국 저는 이걸 보면서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짐으로써 그 이름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이 시를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보여드린 이유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이 지방간이라는 것도 앞에 어떤 이름이 붙었냐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도가 많이 달라지는 건데 그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지방간이라고 하면 별로 심각하지 않게 느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 때문에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방간, 우리는 사실 지방간 그 자체라는 이름보다 우리한테 지방간이랑 더 같이 밀접하게 붙어있는 단어로 떠오르는 것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지방간 하면 알코올성 지방간 아니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는 단어랑 항상 지방간이 붙어있는 거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뭔가 지방간 하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알코올이랑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앞에 붙은 이름이 뭐인지를 좀 따지기 전에 지방간 그 자체가 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지방간의 정의는 말 그대로 간에 너무 지방이 많이 쌓인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무 많다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했을 때 사실 간에는 원래도 적은 양의 지방은 조금 쌓여 있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많이 쌓인 걸 우리는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정상간에 이렇게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덕지덕지 지방이 붙은 형태로 간이 바뀌게 되는데 이 기준을 우리는 보통 5%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간 전체의 한 5% 이상이 지방이 되면 우리는 이걸 지방간, 간에 지방이 좀 많이 쌓였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바로 간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 보니까 보통 순서가 혈액검사를 해봤을 때 혈액검사상에서 간기능 검사해서 간기능이 이상이 있다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일단 지방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기능 검사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AST다, ALT다. 간에서 분비되는 효소 중에 하나인데 이 효소가 많다는 건 간이 염증이 많이 생겨서 간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 수치 검사에서 간기능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면 그때 한번 지방간을 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방간이 의심이 될 때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들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초음파 검사. 초음파를 통해서 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간에 지방이 몇 프로 있구나. 그걸 보고 나서 확정을 짓기도 하고 요즘은 MRI나 CT나 간 섬유화 검사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서대로 보면 대부분
혈액 검사상에서 의심을 한번 해보고 그때 이 의심이 되는 분들한테 이런 아래의 검사들을 진행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지방간이다 라고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방간은 생각보다 정말 흔해요. 저희가 통계를 보게 되면 건강검진을 하시는 인구들에서 한 30% 정도가 실제로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로 보면 한 20에서 3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특히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비만,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들로만 추려서 보면 그 중에서 정말 70% 이상이 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너무나 흔한 질환인데 우리는 지방간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지방간 그 자체로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있더라도 매우 미약한 증상, 뭐 예를 들면 복통. 물론 복통이 미약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뭐 잘못 먹기만 해도 배가 아프고 하다 보니까 배가 아픈 것만으로 우리가 지방간이다 의심하거나 지방간이 심각하다고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나오는 것처럼 뭐 오심, 식욕 저하, 체중 감소, 뭐 황달, 부종, 피로 건태, 물론 다 약한 증상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이 증상만을 가지고 심각한 병이다 해서 찾아볼 정도의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가 사실 우린 많이 들어보죠. 간이라는 장기가 침묵의 장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간은 간 세포 자체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간 세포에 어떤 염증이 생기고 해도 내 몸이 그걸 통증으로 느끼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간이 아예 신경세포가 없는 게 아니고 간 세포에는 없지만 간 막에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간에 염증이 계속 발생해서 간이 커지거나 염증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막, 간을 싸고 있는 막을 삐져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통증을 느끼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단계까지 넘어갔다는 건 간이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태다 보니까 침묵의 장기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아프지 않다라고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소리가 날 때 이미 한 번에 쭉 가버린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간 질환을 위험하다고 보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간 질환의 환자분들이 눈에 보통 황달이 나타나고 피부가 막 노랗게 되고 복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사실 조금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을 항상 조심하게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건데, 간의 위험성, 지방간의 위험성에 대해서 몇 가지 기사들 한번 좀 볼게요. 흔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기사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의 한 30% 정도가 지방간 환자라고 하는데, 지방간은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하냐면 지방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간으로부터 발생하는 합병증 때문인데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하면 지방간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한 1.6배 정도 발생률이 높다고 하고, 이형당뇨병이 한 2.2배, 만성 콩팥병, 신장이 망가지는 질환도 한 1.2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해요.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결국 지방간 있는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이 거의 일반인들에 비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심혈관 질환이 저희가 다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할 강의인데 그만큼 심혈관 질환, 지방간이 다 떼어놓을 수 없는 질환들인데요. 우리가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이 지방간이 의외로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방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심혈관 질환, 간과 연관된 질환뿐만 아니라 뇌 질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 지방간은 이 지방간 그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지방간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결과들 때문에 우리가 이 지방간을 주의하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간으로 인해 몸이 나빠지는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보시면 정상간에서부터 지방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쌓인 지방으로 인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우리가 지방간염이라고 하고요. 이 지방간염이 되고 나면 제일 안 좋은 단계가 이 두 단계죠. 지방간염이 심각해져서 간경화를 거쳐서 결국 간암. 사실 정확한 용어는 간경변이 더 맞는 표현인데 우리한테는 간경화가 좀 익숙하니까 간경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간암이 되는 단계가 가장 안 좋은 단계. 또 이것만큼 또 안 좋은 단계 중에 하나가 지방간염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발생이 2배 이상 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발생한 당뇨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되고 결국 심부전,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간을 조심하자고 하는 건데요. 퍼센트로 보게 되면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환자들 중에 한 25% 정도가 지방간염으로 연결된다고 보고요. 지방간염 환자분들 중에 25% 정도가 또 간경화, 또 간경화 환자 중에 한 10% 정도가 간암으로 연결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해보면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방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합병증들,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결국 심부전, 심근경색 같은 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장 안 좋은 경우를 간암으로 떠올리기가 쉽죠. 근데 퍼센트로 보면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한 40% 정도로 간암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간 환자분들은 대부분 간암보다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경우에 사망 이르는 경우까지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